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4벌 구림지에 있는 제 주말 농장에 와서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개화점 방제, 둥그머니 낙엽병 방제할 때 가장 중요한 코스, 가장 중요한 방제입니다. 둥그머니 낙엽병 방제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 둥그머니 낙엽병 방제하려면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감나무 관련, 특히 둥그머니 낙엽병 관련 영상이 다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복습 개념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둥그머니 낙엽 방지하려면 첫째, 기본 3회 방제는 필수다. 즉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중에 하나는 빼면 좋지 않을까가 아닌 필수다. 즉 언제냐? 첫째, 괴화점 방제, 즉 5월 10일에서 한 15일, 지역에 따라서 꽃이 늦게 피는 곳은 5월 한 13일에서 5월 한 20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꽃이 한두 개 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상태만 돼도 쳐도 됩니다. 이 감나무는 요 잎만 관리 잘하면 감은 따라온다. 소꼴비 잡으면 소가 따라오듯이 따라온다. 감나무는 잎을 보고 농사지어야 되지 감을 보고 농사지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야, 이 사람 아직 감꽃도 안 피는데 감도 안 달렸는데 그 감 다 달린 거 그거 다 달리면 어쩌나 좀 감 좀 빠져가는 약지게 이러면 언제냐?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방제 포인트, 특히 둥근무리 낙엽병은 저온성병입니다. 저온에 감염됐다가 고온부터는 잠복하고 다시 저온에 빠지는, 즉 6월 20일 지나면요 이제 고온입니다. 한여름 뜨거워요 이제. 그러면 감염이 안 되는 고온기 때 둥그머니 낙엽병을 친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거는 이제 옛날식이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잎을 보고 농사지면 감은 따라온다. 특히 둥그머니 낙엽병은 저온에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특히 5월 10일부터 6월 말 늦게는 온도에 따라서 7월 10일까지 방제하면 끝이 난다. 그래서 3회 방제, 이렇게 개화점 방제를 오늘 했고 제가요. 그리고 이제 감꽃이 지는 5월 말부터 6월 한 3일 사이에 2회,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성장을 해서 새로운 잎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약을 안 맞았어요. 위에 성장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쳐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방지하는 것과 6월 초에 방지한 걸 치면 기본 발생된 잎에는 다 약액이 한 번씩 묻는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언제 치느냐? 6월 20일경 3회 방제, 세 번째 방제 이렇게 하면 가을까지 둥근무늬 낙엽병은 생기지 않는다. 참고로 한번 보셔가지고요. 보시면 낙엽병이 다른 거와 달리 이거는 잠복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고온기, 제가 조금 전에 저온성이라서 고온에는 발병이 안 된다 그랬죠. 이 둥근무늬 낙엽병 여름에 제발 낙 좀 지고 단풍 좀 들으라 해도 절대 들지 않습니다. 왜? 고온이기 때문에. 언제 드느냐? 추석 쉬고 9월 초에 이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가을을 제초하는 비가 옵니다. 그게 빨리 오면 약을 안 친 집은 이제 보면 급성 해가지고 낙엽도 지고 감도 빠지는 그런 낙엽병이 오고요. 그게 만약에 가을 9월달에 따뜻해서 늦게 오면 만성으로 전형적인 단풍이 들면서 감은 홍시가 됩니다. 똑같은 둥그머니 낙엽병인데 빨리 오면 급성, 늦게 오면 만성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걸 방지하려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병든 잎을 제거해라. 사실 이 바닥에 있는 이런 병든 잎들요, 풀도 맞고 해서 이거 사실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병든 잎을 제거하는 게 좋다. 왜? 둥그머니 낙엽병은 이렇게 떨어진 낙엽 뒷면에 있는 이렇게 뒷면에 있는 낙엽병 포자낭이죠. 포자낭. 예, 여기서 표피 안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게 포자낭을 형성해서 이제 곰팡이균이 날라가지고 이렇게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 침투해서 기공 안쪽에 있는 표피 안쪽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더우니까 지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찬바람 불면 9월달에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하고 단풍도 들고 낙엽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잎을 제거해야 된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병든 잎을 다 제거 못한다. 그럴 때는 봄에 우리 유황살포 하잖아요. 황살포. 황살포 하실 때 나무에도 치시고 바닥에 낙엽이 보이면 낙엽에 한 번씩 뿌리 주시라.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 자, 참고로 보시면요. 이게 낙엽병이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꽃 피기 전에 한 번도 안 쳐 농사만 잘 짓다. 이건 복불복입니다. 그런 분들도 한 번씩 가을에 빠져서 에이 올해는 재수가 없으려니까 감이 빠지네. 이렇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둥근물이 낙엽병이었고 내 밭에 낙엽병이 없었던 밭들은
낙엽에도 낙엽병균이 없다 보니까 둥근무늬 낙엽병균이 없다 보니까 봄에 이병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밭은 개화전 방제를 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옮길 게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는 6월 초 아니면 5월 말 이제 낙하 후에 바로 방지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왕이면 만사부려 튼튼 그런 복불복을 바라지 마시고 바로 가장 방제 중요한 이런 시기에 잎이 보들보들할 때 좀 방제하시면 좋다. 금년도에는 왜 방제를 꼭 해야 되는가 하면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지난주에 비가 왔습니다. 햇빛 안 나고 계속 그러고 구름 끼고 비 오고 문제는 바람까지 불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이런 둥근무늬 낙엽병 그 포자들이 이제 그 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곰팡이가 다시 이제 번식을 해서 비산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그 기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비가 온다. 그 해는 무조건 병이 많다 가을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해는 필수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이 시기에는 필히 방제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또 둥근무늬 낙엽병을 방지하려면 수세가 강할수록 세력이 관리를 잘할수록 감염된 병의 발현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 밭이 아닌 그 다른 집, 즉 남의 집 그 밭을 임대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요, 좀 사실 그름질을 과하게 합니다. 그름이 과하면 감도 굵게 나오고 또 뭐 어떻게 병이 살짝 와도 이게 병이 금방 발현이 안 됩니다. 잎 속에 있는 질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병의 발현이 늦다.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많은 시비로 비료 시비로 이제 뿌리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무가 죽게 됩니다. 왜? 비료분이 많으면 뿌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가까이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멀리까지 뻗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잔뿌리 발생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 3년 뒤에는 수세가 떨어지고 나무가 죽는다. 그래서 적당한 적정 시비가 중요합니다. 적정 시비가 이제 흔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진짜 남한테 한 2, 3년 갓나무 임대 줬더니 나무 다 죽겠다라고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그 밭의 사실을 수세를 모르고 전년도 수세도 모르니까 감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력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기본 방지의 3회 그리고 병든 잎 제거 아니면 유황 살포할 때 바닥에 좀 뿌려주고 또 그 세력을 좀 튼튼하게 키워주시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제 뭔가 하면 6월 달에 이제 탄저병 뭐 깍지벌레 그리고 노린재 뭐 선녀벌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약을 치는 거지 둥근무늬 낙엽병은 5월 6월 3회 방제로 끝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탄저병 둥근무늬 낙엽병 같이 겸하는 것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이제 저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8월 달 되면 흰가루병이 발생돼요. 이게 참고로 간남에도 흰가루병이 있습니다. 흰가루병 발생되면 그 모무늬 낙엽병 이런 게 발생되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약을 쳐야 되지만은 그거와 둥근무늬 낙엽병은 다르다. 그래서 둥근무늬 낙엽병 방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본 3회 방제 선택이 아니면 필수다. 이 말씀을 다시 거듭드리면서 참고로 방제 약제는 저 같은 경우는 처방을 지금 개화전 방제는 항생제가 포함된 탄저병과 항생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차세대 처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제는 역시나 항생제가 그 탄저병 방제 그 같이 섞여 있는 다이센엠 그리고 포리옥신. 참고로 그 차세대는 탄저병량 카벤다진 플러스 그 포록신 D입니다. 같은 그 항생제 포록신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연속 2회 항생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왜 탄저병 방지를 같이 쓸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그 감나무 탄저병은요. 그 과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잎에 줄기에도 옵니다. 요 줄기 오게 되면 줄기가 까매지거든요. 특히 둥시는 탄저병이 약하다. 그래서 보호살균제가 들어가시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둥근무늬 낙엽병 방지하려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제가 추가로 둥근무늬 낙엽병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냉해를 받아가지고 대봉감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대봉감 딸 거 없습니다.
아마 다른 집도 아마 대부분 심할 겁니다.